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우에듀입니다. 드디어 한국전력공사가 모집 요강을 발표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각종 국가 시험도 미뤄지고 또 특히 공기업들, 공기관들이 채용 공고를 계속 미루는 와중에서 이 메이저급인 한국전력공사가 모집 요강을 과감하게 발표했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했는데 그 서류 접수가 일주일 후부터 시작된다는 거,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어, 또 지금 발표된 바로는 지금 모집 인원이 462명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상반기에 인원을 못 뽑으면서 대략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과감하게 뽑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다소 제가 볼 때는 좀 힘을 좀 비축하는 느낌이랄까? 한전에서 작년에는 1차, 2차, 3차 모집을 해서 1차 때 570명, 2019년 기준입니다. 2차 때 210명, 3차 때 373명에서 총 1153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0명 이상을 뽑는 메이저급 그 전력 공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과감하게 인원을 뽑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높거든요. 정부에서 그 청년 실업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푸시를 놓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시작을 하면 그 각 한국전력 산하에 5개 발전사라든가 그 외에 나머지 전력 공기업들이 다 따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일단 462명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긴 하지만 지금 뭐 전기 기사라든가 각종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이 미뤄지면서 아마 2차 그 하반기 대조 수준 때 강력하게 또 대규모로 뽑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제가 지금 모집 요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앞서서 그 작년 그 3차 대졸 수준 모집 요강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같지 않습니다.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가 그 지역 전문 사원 비중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전라도권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에 어떤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술 직군에 원자력이 추가됐습니다. 원래는 기계 직군에서 그 입사 후에 교육 성적이나 개인 희망을 고려해서 기계 직군이 발전이나 원자력 쪽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원자력 직군을 5명을 추가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고, 세 번째는 블라인드 테스트에 대한 그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제가 모집 요강을 직접 이제 보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네 번째는 그리고 수습인데요. 그 작년 3차 대졸 수준에서 채용 수준에 보면 그 3개월 수습 후에 정규 임용이 된다고 아예 딱 못 박아 놨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큰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는 의지인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요번에는 그 수습 임용에 관한 인사관리 지침이 좀 더 자세히 바뀌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정규직 임용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수습에 관련된 그 기간과 그 제재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지금 어떤 모집 요강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알아두시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저하고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한전 2020년 모집 요강입니다. 한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공식적인 문서인데요. 이 모집 요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과연 전략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같이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딱 보이는 게 선발 분야 및 인원이죠. 지금 총 46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 3차 대졸 수준 신입사원 공개 채용 모집에서는 373명을 모집했거든요. 밑에 보면 373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462명으로 약 100여 명 정도 좀 모자르게 늘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전문 사원에 대한 비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 인트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분이냐면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 전북과 전남권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
전남권. 그 373명에서 462명으로 늘어난 비중에 비해서 광주 전남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19년도에 기술직 전북에서는 작년에 13명 뽑았어요. 그리고 광주 전남은 20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직도 광주 전남은 작년에 8명 뽑았는데 이렇게 늘었죠. 총 인원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이 전북, 즉 전라도권에 비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권 같은 경우 사무직군 56명, 정기직군 109명. 대략 비율로 따지자면 두 개 합해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년도하고 같은 비율이에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ICT 분야 있죠? ICT. ICT가 올해 30명밖에 안 뽑네요. 작년보다 총 모집 인원은 늘었지만 작년에 ICT 비중에서 작년에 42명 뽑았거든요. 42명. 대폭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인원이 전라권 그 지역 전문 사원 비중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 특이한 부분은 원자력 직군에 대한 비중을 5명으로 따로 만들어서 뽑는다는 거예요. 이 뽑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뭐 정기 직군에 들어가더라도 보시면 전기 및 기계 분야는 입사 후 교육 성적 및 개인 희망을 고려해서 회사 직무를 결정한다. 즉 직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전기는 일단 들어가면 배전, 송변전, 발전, 원자력 이거가 성적이나 개인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직군을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계도 발전과 원자력으로 바꿀 수 있다. 근데 굳이 왜 나눴을까요? 이 부분은 뭐냐면 원자력이 이렇게 따로 직군으로 빠지면서 그 가점되는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술 자격증. 원자력에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이 뭐가 있냐면 원자력 기사하고요. 에너지 관리 기사 가점 10점짜리, 또 원자력 기사 가점 10점짜리, 또 비파괴 검사 기사 8점짜리. 기사 산업기사로 나눠지지 않고 또 원자로 면허, 또 방사성 취급 감독자 등등 핵연료 물질 취급자 등등 해가지고 이런 뭐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자력 직군에 지원하시면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선발 분야 및 모집 인원에 대해서 어떤 전라권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는 거, 그리고 전국권은 비중이 작년하고 같다. 그리고 원자력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ICT 직군이 많이 줄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이번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공고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뭐 문구상으로 뭐 첫 페이지니까 그 채용 수준에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월 수습 후 정규 임용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예. 요 부분이 빠졌어요. 왜 빠졌나 봤더니 뒤로 넘어가니까 그 수습 임용에 대한 인사관리 지침이 세부 사항으로 나왔더라고요. 아까도 처음에 인트로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신입사원을 판단할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임 권한도 있다. 부적격자라든가 교육 성적 미달자들은 임용 안 하겠다. 좀 이런 무서운 규정이 생겼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원 자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원 자격은 요 여타 공격과 마찬가지로 학력 및 전공 제한이 없죠. 사무직 같은 경우. 근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죠. 전공 제한이.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한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뭐 사무직은 전공 제한이 없다는 거. 그리고 외국어도 지금 내용이 있죠? 한전은. 사실 다른 공기업들은 사실 외국에 대해서 관대하고 아예 기준을 안 두는 편인데 한전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무조건 700점 이상을 토익 기준으로 따놔야 됩니다. 그래 지원 자격이 생겨요. 이런 내용이 일단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두시고, 올해는 특이하게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에 대한 사항이 지금 이런 내용이 돼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사전 제출해서 검증이 완료된 어학 성적이 있을 거예요. 또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4월 기간 중에 유효 기간이 만료된 어학 성적 있죠? 요거 다 봐주겠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토익 성적 잘 체크하셔 가지고 지원하시는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연령 제한 없습니다. 또 병역을 이행해야 되고요. 근데 정년 알고 계세요? 공기업 정년? 공기업 정년은 60세입니다. 59세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고요. 또 작년하고 달라진 공고 내용이 뭐냐면 뭐 요런 단서 조항 들었더라고요. 접수 마감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지원서 접수로 불가한다. 작년에 이 문구가 없었는데 이거 생긴 거 보니까 작년에 접수 마감 이후에 막 늦게 접수하시는 인원들에 대해서 한전이 좀 뭐 관대하게 좀 해줬나 보죠. 이제는 그걸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하셔서 지원서 접수해 주시고, 자, 어때요? 5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꼭 숙지해 주세요. 자정 아니에요. 이거 마감 시간 놓쳐서 너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떤 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서버 문제인가요? 오후 2시까지 한 게 좀 특이하긴 한데 일단 자정 아니라는 거 꼭 숙지해 주십시오. 자, 다음 전형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전형 절차는 뭐 작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가점 구하는 거. 지금 일단 여러분이 지금 서류 접수 때까지 이게 아마 가장 관건일 거예요. 그죠? 가점 구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할 텐데, 사무직군하고 기술직군하고 다르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외국어 성적은 100점 만점, 사무직은 20점, 기술직 40점. 자기소개서 적부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어 성적은 토익 성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850점 만점입니다. 850점 만점이고, 여기서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50점 맞았다 그러면은 750점 나누기 850점 곱하기 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나오겠죠? 여기에 더하기 자격증 가점을 따지는 거예요. 사무직 자격증 가점 되는 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 4가지가 5점씩 4개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면 20점이죠. 그리고 외국어 성적도 850점 만점 맞았다 그러면 750점이 아니고 만점 맞았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좀 힘들게 났네. 850점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럼 100점이죠. 그럼 총 가점 120점이 됩니다. 자, 이건 사무직군 같은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이게 더해서 20점 더 붙죠. 뭐가 붙냐면 예를 들면 기술직 같은 경우 그 전기 기사와 전기 공사 기사를 같이 딸 수 있어요. 그럼 10점, 10점, 20점이 붙어요. 그리고 기술직군도 850점 만점에 토익 만점 맞았다 그러면 100점이고요. 그럼 벌써 120점이죠. 거기서 나머지 5점짜리 공통 자격증 4개 있죠. 그 20점 맞으면 140점 총 만점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850점 만점에 850점 받았으면은
100점이죠. 토익 100점. 거기다가 전기기사 플러스 전기 공사기사 땄고 그러면 각각 10점, 10점. 그럼 120점이죠? 그리고 4형제 각각 5점씩. 그럼 20점이죠? 그래서 100점, 120점, 20점. 그래서 총 140점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총점 만점이 120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술직은 만점이 140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가 당락에 어떤 점수에 영향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적부 판정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뭐 잘 못 썼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잘 썼다고 해서 가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질문하시는 학생들 있더라고요. 그 점 숙지하시는데 근데 자기소개서가 왜 탈락이 되느냐? 그 탈락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자, 자기소개서 꼭 보세요. 자기소개서 중요합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 쓸 때 떨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셔가지고 뭐냐면 자 비속어 있죠 비속어 욕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단어를 반복했다. 안 됩니다. 올해 새로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자기소개서에서 탈락 기준이 적부 탈락 기준이 글자 수 100자 미만 탈락시킵니다. 요거 안 됩니다. 요거 세 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 꼭 지켜주시고요. 자기소개서에 관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한전이 공기업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채용 비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꼭 쓰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건 자기소개서 적부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최종 합격됐을 때 이게 있으면 면접 가서 이게 있으면 채용 비리로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명, 자기소개서에 이거 쓰면 안 돼요. 개인 식별 정보 절대 노출 금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소개서 내용에 성명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수험 번호 들어가면 안 돼요. 세 번째. 성별 쓰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출신지 쓰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학교 쓰면 안 돼요. 여섯 번째. 전 직장. 이름 쓰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가족 쓰면 안 됩니다. 가족 관계. 이런 것까지 모두 채용 비리에 얽혀 있으니까 자기소개서 쓸 때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면접 때 떨어지고요. 자, 이 내용은 면접 때 탈락되고요. 이 내용은 자소서가 서류에서 탈락됩니다. 면접 탈락되고요. 이 부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가점에 대한 이야기하고 유의할 사항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 전형별 세부 평가 요소가 나왔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공시험에 대한 즉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갈게요. 사무직 같은 경우는 공통 그 직업기초능력 시험 있죠? 요거 공통 그리고 요거 자원관리 능력, 정보 능력
사무직은 이 두 개로 끝납니다. 사무직은 공통,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전목 능력으로 이거 50문항으로 NC에서 끝나버려요. 자, 이렇게 써있죠? 사무직 NCS 50문항 100점 끝납니다. 자, 그리고 기술직 및 기타 기술직군들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공통이 있어요. 공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직 같은 경우 NCS 40문항 이게 공통하고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공통 부분하고 자원관리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직군들 전공 15문항 30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자, 기술 능력이 들어가요. 기술 능력. 자, 이 부분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NCS 공부 지금 많이들 하시겠지만 이 부분 숙지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고 기술 직구는 50문항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몇 문항이 되죠? 55문항 됩니다. 이 부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분야의 전공 문항은 기사 수준으로 출제된다고 하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는데 그래도 좀 현직에 관련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기술 직군들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채용 시 우대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크게 뭐 여러분들이 어, 염두에 두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바뀐 부분이 뭐냐면 작년하고 이거예요. 뭐 고급 자격증 보유자가 바뀌었는데요. 우대 내용이 10% 가점. 이게 원래 5% 가점이었는데 올랐어요. 10%로 올랐습니다. 고급 자격증이 뭐냐면 공고의 내용의 토대로 얘기하자면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AICPA, 기술사까지입니다. 기사는 고급 자격증으로 안 쳐주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요렇게 10점 가점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좀 특이한 게 이거 캡코 일렉스톤 경진대 수상자가 1차장의 면제 또는 10% 가점이 됐다. 작년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나머지 똑같습니다. 다음. 자, 본사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 이 부분은 뭐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달라진 게 뭐냐면은 요거 숫자 24%의 미달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였습니다. 근데 올해 24%까지 올렸어요. 이 부분은 그 지역 인재를 우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 예정 인원이 만약에 뭐 지금 몇 명입니까? 462명이 미달하면은 그 21%가 아니고 24%까지 수준을 올려서 더 땡겨서 지역 인재를 더 그쪽으로 충원하겠다. 합격 예정 인원을.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지역 인재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고 자, 전형 일정 잘 체크해 주시고 자, 면접 장소가 대부분 이제 면접 장소가 서울이 되겠네요. 지방이 아니고 이 부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입사해서 신입사원 임무반 교육은 2주를 받네요. 그 부분은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작년하고 좀 달라진 문구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노출할 경우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하며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는 부적격 처리한다. 여긴데 여기서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발 좀 조심하라고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 면접 전형 구술 아까 말씀드렸죠? 떨어진다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부분 꼭 지켜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게 강화되니까 당연히
그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내용이 있겠죠. 이 부분이 작년에 없었던 내용인데 또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에 관련된 사항. 코로나가 유행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한 신입사원이 없겠죠. 지금 빨리 그냥 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니까 요거를 숙지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기침. 나머지는 뭐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제 쓰고 발열 체크하고 뭐 해서 37.5도 이상은 불가하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기침, 기침, 기침. 특히 뭐 지금 여름이라 뭐 다행이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호흡기 천식이라든가 비염 있으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기침을 콜록콜록 해대면서 들어가면은 입장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들어가서도 시험 볼 때 기침하고 이러면 당연히 어떤 제지가 가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을 타 가지고 좀 자기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수습기간 운영과 정규 임용 제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작년에 없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좀 강화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음흠. 그래서 여기 보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넓힐 수 있는 지침을 뒀어요. 인사관리 지침을 뒀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렇지만 뭐 교육 성적 미달자입니다. 교육 성적도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적격자는 당연히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서 또 교육 잘 받으십시오. 붙으면. 자, 그 나머지는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요겁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비속어 사용하지 말고 의미 없는 단어 반복하지 말고 불성실한 입력하지 말고 타인과 동일한 내용 불합격 처리함. 이 부분 숙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이 부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네, 지원 가능 학과 및 자격증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이 추가됐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학과가 또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ICT, 토목, 건축, 기계 등등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추가됐죠. 그과 관련 자격증도 필요하다는 거. 또 이거 가지신 분들은 또 어드밴티지가 되겠죠. 다음. 네, 그다음 자격증 보유 가점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점 계산하는 거. 이 부분 잘 숙지하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국사, 한국어, 뭐 많이 따시는 정보 처리 기사, 커말, 또 토픽 요거는 기본으로 따시면 서류 전형은 기본 다 채우셔서 준비하셔서 다 따시고 가시면 마음 놓고 서류 전형 통과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겠죠. 네, 이 부분 다 5점씩입니다. 5점씩. 작년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주시고 이 내용들 다른 것도 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다 코로나 때문에 이 뭐예요? 한국 실용 글쓰기? 예, 이거 혹시 계신가? 이거 다른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유효기간 만료됐으면 봐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요것도 친절하게 올해는 써줬어요. 작년까지는 이런 친절하게 안 써줬는데 정기직군 같은 경우 전기기사, 공사기사 같은 기사라서 중복으로 인정 안 해줄 것 같지만 20점 다 인정해 줍니다. 아까 제가 계산했죠, 같이? 네, 그 부분 꼭 숙지해 주셔서 가점 계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모집 공고에 대한 여러분이 숙지해야 될 점 말씀드리면서 작년 공고와 좀 다른 점을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한국전력공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
혹시 실패하시더라도 하반기 때 또 많이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공고를 잘 숙지하셔서 준비하시고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방향성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니까요.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워너에이드와 끝까지 함께 합격할 때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봉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